아스날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라이스의 영입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로마노 또한 라이스가 아스날로 이적한다, 희열 위고를 띄웠고요. 이적료는 1억 파운드에 500만 파운드의 보너스 조항, 하나로 따지면 1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아스날 역사상 가장 비싼 영입이자 역대 잉글랜드 선수 중에서 가장 비싼 영입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싼 선수는 지난 시즌에 엔소 페르난데스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릴리시 1억 파운드였는데, 그릴리시의 몸값을 라이스가 이제 뛰어넘을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스의 몸값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뭐 당연하게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라이스는 아스날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라이스가 뛰게 될 지난 시즌의 토마스 파티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스날의 전술을 살펴보면 진첸코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고요. 토마스 파티와 진첸코가 후방에 위치하고 앞선에서 자카와 웨데고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을 취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진첸코 또한 기본적으로는 풀백이고, 아르테타 감독이 스위칭 플레이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진첸코가 순간적으로 공격에 올라가서 측면에서 공격 가담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토마스 파티가 왼쪽 라인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역할을 맡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벤 화이트 또한 풀백에서 3백으로 변환이 되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풀백이라서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사카, 웨데고르, 화이트 이 3명의 삼각형을 만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파티가 여기서도 오른쪽 공간을 동시에 커버를 해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커버가 넓은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수비 라인 자체가 매우 높다 보니까 아주 높은 수비 라인을 아스날이 형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토마스 파티는 전방 압박도 할 수가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골대와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앞선에서 웨데고르, 자카, 진첸코 이런 선수들이 압박을 당해서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토마스 파티가 직접 좌우 측면 최전방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격적인 패스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 나아가서는 골대와 위치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중거리 슈팅이나 공격 가담 능력도 종종 보여줘야 되는 위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마스 파티가 지난 시즌 수행했던 위치가 아스날에서는 너무나도 핵심적인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파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스날의 경기력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났었죠. 그리고 토마스 파티가 애초에 수비적인 능력도 되지만 중원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볼 소유 능력도 있고, 전방으로 올라가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심지어는 좌우 측면으로 혹은 앞선으로 스루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패스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재다능한 선수가 중원에 있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라이스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웨스트햄에서 정확하게 수행을 하고 있었죠. 라이스는 수비형 미드필더 겸 중앙 미드필더 겸 상황에 따라서는 올라가서 플레이메이킹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매우 잘 잡혀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토마스 파티가 부상도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의 기복도 심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라이스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완벽하게 토마스 파티의 역할을 수행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번 시즌에는 앞에 하베르츠까지 추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스 자리, 지난 시즌 토마스 파티 자리에 위치하는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역할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라이스와 진첸코, 앞선에 하베르츠와 웨데고르,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될 텐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하베르츠가 자카처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볼을 배급하는데 뛰어난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베르츠는 원래 공간 침투가 장점인 선수라서 올라가서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첸코가 조금 더 올라가서 웨데고르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역할을 많이 수행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정말 대놓고 중원에서 라이스가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커버해야 되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화이트 또한 공격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라이스가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높은데 진첸코가 지난 시즌보다 하베르츠가 들어옴으로써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그러면 라이스가 왼쪽, 오른쪽, 심지어 이 수비 뒷공간을 모두 커버를 해야 되는, 매우 활동 반경도 넓고 수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런데 라이스가 웨스트햄에서도 중원 라인에서의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데 정말 도같은 선수죠.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상대 공격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상황인데 라이스가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중앙으로 뛰어들어오다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공격수가 치고 들어오는 걸 보고 빠르게 다가가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라이스가 태클을 통해서 볼을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웨스트햄이 역습을 당하는 상황인데 상대 공격수가 전방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라이스가 뒤에서 빠르게 따라오더니 수비라인 앞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이스는 웨스트햄에 있을 때도 웨스트햄이 공격을 했다가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 그런 순간에 라이스가 수비라인에서 좌우 측면 공간을 엄청나게 넓게 커버를 했거든요. 특히나 웨스트햄에서 라이스의 짝으로 출전했던 선수가 슈첵이었습니다. 근데 이 슈첵이 이제 웨스트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매우 공격적인 스타일이에요. 공간으로 침투해서 심지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죠. 그래서 슈첵이 한때는 웨스트햄에서 최다 득점자가 됐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슈첵이 올라갔을 때 라이스가 중원에서 정말 넓은 공간을 웨스트햄에서도 이미 많이 커버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면 진첸코가 올라가고 하베르츠가 올라가고 화이트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갔을 때 이 공간들을 라이스가 수비적으로 일단 잘 커버해줄 수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라이스가 전방 압박도 잘합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상대팀이 전방으로 패스를 전개를 했을 때 순간적으로 라이스가 빠르게 올라와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고 상대를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라이스가 이번 시즌에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뭐 진첸코의 공간, 뭐 하베르츠의 공간, 화이트의 공간, 여러 공간을 커버해야 되지만 아스날이 라인이 높기 때문에 앞쪽에서 전방 압박에도 당연히 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라이스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도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 이게 아스날의 스타일에 정말 맞는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라이스는 자신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까지 할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웨스트햄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라이스가 수비라인 앞에서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공격을 끊어낸 다음에 자신이 직접 드리블을 해서 올라갑니다. 드리블을 해서 올라간 다음에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자기가 직접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이 패스가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뛰어가는 공격수에게 라이스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고,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라이스가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가 드리블 돌파를 할 때 라이스가 볼을 끊어냈어요. 볼을 끊어낸 다음에 라이스의 움직임을 보면 라이스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간 다음에 앞선에 있는 공격수에게 심지어 상대 선수들 사이로 아주 절묘한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라이스의 경기를 보면 단순히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기에는 전진 능력이 너무나 유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앞으로 볼을 전진하고 있는데 상대 미드필더가 라이스를 향해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라이스가 드리블 돌파에 성공을 하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볼을 끌고 올라간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공급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플레이메이킹은 진첸코와 웨데고르, 이 좌우 측면에서 이루어질 텐데 당연히 상대 팀들도 진첸코와 웨데고르를 집중 마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중 마크가 들어가는 순간 라이스가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볼을 공급해주는 역할까지 라이스가 수행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공격을 할 때 훨씬 더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라이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포인트,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이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 중거리 슈팅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라이스가 중원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고 자신은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대1 패스를 주고받는데, 여기서 라이스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볼을 잡은 이후에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스가 지난 시즌 아스날에서 가장 전술적으로 핵심적인 역할, 토마스 파티 자리에 그 위치, 정말 이 자리는 모든 것을 잘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수비적으로도 잘해야 되고 공격적으로도 잘해야 되고 전방 압박도 잘해야 되고 공간 커버도 잘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맨시티에서 로드리의 역할, 이런 역할입니다. 절대 로드리가 수비만 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스날도 이 맨시티와 전술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빈도가 많은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라 할지라도 육각형에 가까운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그런데 라이스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육각형에 가까운 수비형 미드필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수가 심지어는 중앙 수비수도 보거든요. 정말 모든 역할들을 다 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에 아쉽게 어쨌든 우승을 놓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스날이 이번 시즌에도 우승에 도전하려면 1700억이라는 거금을 쏟아붓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라이스라는 자신의 전술에서 핵심이 되어줄 선수는 분명히 필요하다 라는 판단을 아마 아르테타와 아스날의 보드진이 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늘상 이 아스날이 사왔던 선수들이 비싼 것이 아니냐, 특히 뭐 벤화이트라던가 진첸코, 제주스, 램스데일, 여러 선수들이 저 선수의 능력보다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르테타가 내 전술에 맞는 선수, 그리고 그 선수에게 맞는 역할을 주면서 분명히 좋은 성적들을 꾸준하게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또한 이 아르테타의 선택을 아마 이번에도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다음 시즌에 어쨌든 뭐 라이스뿐만 아니라 하베르츠, 그리고 심지어는 팀버까지 추가가 되는 이러한 라인업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아스날은 지지난 시즌보다 지난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이 훨씬 더 강력한 경기력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과연 아스날이 맨시티를 상대로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시즌에 매우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